자, 테마 1로 가면 규정학의 의의가 있고요. 8페이지입니다. 0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규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정학은 교화 개선 및 규정 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바로 교화 개선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문, 아주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2번 규정학은 과목학에서 시작되어 행정학, 교정교육학, 그리고 교정보호론의 명칭으로 발전해 왔다. 이게 이제 교정학의 발전 순서인데, 교정학의 발전 순서는 시기적인 어떤 이 개념 자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감옥학이죠. 감옥학은 사람을 가두어두는 장소, 이런 개념, 사람을 범죄자를 가두어두는 곳,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그 다음이 행형학입니다. 행형은 형을 집행한다는 말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 그래서 수용자에 대한 관리, 질서, 거기에 교육적 입장, 이게 살짝 추가되는 형태, 이게 이제 행형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교정교육학입니다. 교정교육학은 결정론적 시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소질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특별 예방적 차원이 강조가 됩니다. 개별적 특성에 맞게 범죄의 어떤 자질을 없애고 사회 복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정교육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교정보호론입니다. 교정보호론은 신응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엄격한 관리 질서 위주로 가다가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소질에 맞게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개선 조치할 것인가, 이게 교정교육학에서 발달이 됐는데, 치료를 받고 출소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사고를 치더라고요. 재범을 저지르고 이런 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럼 교정교육학은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철저하게 정의에 맞게 공정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그리고 교정교육학에서 개인을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최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과목학, 행정학,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건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답인데, 자, 교정은 수용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규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의 국한이 틀렸죠. 자,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이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상대 개념으로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바로 이 조문에 있는 것처럼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법이라고 하는 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법, 살인죄,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뿐만 아니고 적국에 대한 찬양 고문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또는 술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미성년자를 고용한 거에 대한 형사 제재를 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행정법규라든지 이런 각종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데, 상대적인 개념인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해로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처벌받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인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있다면 그 안에 도저히 이것만큼은 반드시 법을 규정해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제한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요 형벌 부과 대상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아직은 형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면 장래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됩니다. 따라서 그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인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한 자를 포괄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다음 4번. 교정학은 자유형 집행 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바로 이걸 종합과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정학이라고 하는 건 교정이라고 하는 독립된 학문만 가지고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원인에 따라서 환경적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학, 심리적 원인이라면 심리학, 그리고 대부분 교정 관련 법령이 있죠. 이건 바로 법학.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교정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교정학의 종합과학성을 의미하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주어진 지문이 있으면 그 설문 내용에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교정학이란 형사제재 및 미결구금의 집행 방법에 관한 학문 분과다. 형사제재와 미결구금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문을 골라야 합니다. 자, 보면 1번의 효과적인 사회봉사 명령의 실시에 관한 바로 형사제재의 하나인 보완처분이죠.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완처분이 있고 형벌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고요.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그 시점에서 파악을 해보고 그 반작용으로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게 형벌이라고 한다면 보완처분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한 게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주안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정 시점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는 게 바로 형벌이라고 한다면 보완처분은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 서 있다. 그럼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장래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해보고 장래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형벌은 소급처벌금지, 불소급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 보완처분은 불소급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또 큰 차이고요. 나중에 관련된 데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형벌에는 형법 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부터 시작해서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게 바로 형벌에 해당이 되고요. 보완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인 것으로 지금 이 지문처럼 사회봉사명령도 있고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등등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형벌과 보완처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형사제재의 집행이니까 보완처분의 집행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구치소 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죠? 구치소라고 하면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니까 우리 설문에서 있는 미결 구금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 해당이 되고 3번이 답이죠. 양형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은 어디서 결정을 하죠? 양형? 양형이라고 하는 건 형의 양을 결정하는 것. 바로
법원의 재판부의 법관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단계의 문제예요. 이 설문에서는 형사제재나 미결금의 집행이니까 바로 형 집행 단계, 형사제재의 집행 단계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 시점이 양형 기준에 관한 건 법원의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설문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제 이 사람을 형기 종료 전에 내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가석방이니까. 그래서 4번도 해당 사항이 있고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 단계별로 구분하면 쉽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집행이 키워드가 되고 3번은 집행과는 무관하니까 정답이다.